그 다음에 49페이지는 요즘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페이지는 전기예요. 뭐예요? 전기.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기는 옮겨 적는 건데 요즘엔 안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교재는 저기 54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은요. 기업의 장부 조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요부라고 있습니다. 무슨 부라고 있으세요? 주요부. 주요부의 뜻이 뭐죠? 네, 중요한 거. 그래서 주요부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거 적은 적 있었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붕괴를 하고 붕괴가 발생하면 뭐를 해요? 전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요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붕괴하는 데를 붕괴장이라고 하고요. 전기하는 데를 총계정 원장.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부라고 하세요? 주요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장부들은 누가 다 만들어줘요? 컴퓨터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컴퓨터가 안 만들어주던 시절에는 우리가 직접 다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누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뉴스 보면 나오거든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격리 직원이라고.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질 수도 없고. 왜냐면 격리 직원이 없어지면 회계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못 내요. 그래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회계는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이렇게 바뀔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격리 직원도 8시간 안 써요. 짧게 4, 5시간. 이렇게 쓰는데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늘어날 거냐면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한테 모든 격리 업무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뀔 거냐면 외부 업체한테 맡기거나 짧게 쓰는 게 돈이 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회사들이 인건비 싸움이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근데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인건비 싸움이 되는 게. 왜냐면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도 같이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엇박자잖아요. 오르는 건 물가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금액은 거의 제자리 아니면 올라도 조금 오르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자리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트 가보시면 저희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트 가는데 마트 가서 물건 사면 뭐 별로 사지도 않았는데 10만 원 넘잖아요. 예. 그래도 과거보다 물가 자체가 확실히 올라는 갔죠.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들은 보실 거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좋은 시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 좋은 시대가 될 건지라.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은 전표회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회계인데 우리나라는 3전표를 써요. 몇 전표 쓴다고요? 3전표. 요거는 언제 또 설명할 거냐면은요. 저때 설명할 거예요. 언제 설명할 거냐면은 실기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3전표를 쓰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돈 나가는 걸 출금전표. 그 다음에 돈 들어오는 거 입금전표.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걸 대체전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57페이지에 있어요.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건 없고. 돈 나가면은 무슨 전표라고요? 출금. 우리 출자가 나아갈 출자잖아요. 금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 나가면은 출금 전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들어오면은 무슨 전표가 되는 거예요? 입금 전표.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 무슨 전표라 그래요? 대체 전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 없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걸 많이 쓰죠. 왜 이거 많이 쓰냐면 요즘에 현금 써요? 카드 써요? 카드 쓰죠. 그러면 돈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돈 왔다 갔다 할 때. 그렇죠. 예, 요거 두 개 아니면 무조건 이쪽이에요. 근데 요즘에 왜 이쪽을 많이 쓰냐면 요즘에 카드 많이 쓰고 계좌이체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계좌이체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에 있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다 대체전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잘 안 써요. 왜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돈 쓰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요즘에 그래서 1,000원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갑에. 다 뭐만 있어요? 카드만. 근데 돈 아끼려면 카드 안 쓰시는 게 돈 아끼는 거긴 합니다. 저도 지금 카드로 쓰고 있긴 하지만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현찰박치기로 했거든요. 현금만 쓰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요. 왜냐면 내 우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근데 카드로 쓰면 그 고민을 안 하잖아요. 왜요? 나중에 나가니까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돈 아끼려면 안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카드 쓰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트 가면 안 돼요. 맞죠? 왜냐면 마트 가면 충동 구매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그래서 마트 가면은 카트가 왜 뚫려 있어요? 숨 쉬라고? 아니에요. 그거 뚫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옆에 사람 거 보고 구매하시라고 뚫어놓은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마트 가면 지도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어요. 여기는 뭐 통조림, 여기는 뭐 라면, 여기는 음료.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왔다 갔다 하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하나라도 뭐 하라고요? 더 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 대부분 사이드 쪽에 있어요. 구석 쪽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거쳐가란 얘기예요. 거쳐가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면은 하나라도 더 사요, 안 사요? 사요. 그래서 진짜 돈 아끼려면 일단 카드 잘라야 되고 마트 가면 안 돼요. 마트만 안 가도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은 세이브 될 거예요. 진짜로. 근데 또 그 재미로 사는데 또 거기 가지 말라 그러면 또 슬프잖아요. 거기 가서 충동 구매하는 재미로 사는데.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지? 다이소 가갖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우리는 다이소 가서 하지만 영화에서는 저기 명품 매장 가갖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 그거 올려놨더라고요. 패러디라 그래서 다이소 가갖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랬더니 3만 원인가? 거의 다 1,000원짜리잖아요. 근데 명품 매장 가서 그렇게 하면은 몇 억이에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시산표. 그래서 보시면은요, 시산표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그래서 계산을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건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합계시산표 있고, 그 다음에 잔액시산표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회사 가시면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많이 쓸까요? 합계시산표가 있고, 잔액시산표가 있고,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쓰거든요. 뭐를 많이 써요? 네, 합계잔액 시산표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합계잔액 시산표는 합계도 있는데 뭐도 있죠? 잔액도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시산표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요거예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같냐 틀리냐를 보여주는 게 시산표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아까 차변 5가지 있었죠? 그리고 대변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있었죠. 이게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1,000원이 있으면 대변에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0원. 그래서 요게 회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대변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는 실무예요. 실무에서 합계잔액 시산표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장. 그래서 직장 상사분이 합장 갖고 와 그러면 얘 갖다 주면 돼요. 뭐요? 합계잔액 시산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잔이 뭐예요? 이러면 혼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회사 생활 잘하는 거는 안 혼나면 잘하는 거예요.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칭찬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몸이 힘들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 3년 동안 9군데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일 못해서 잘린 건 아니었어요. 다 내 발로 나왔지. 그 중에 2번은 싸우고 나왔어요. 직장 상사하고. 지금도 와이프한테 그렇게 혼나고 있는데 그냥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전 싫으면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격이에요. 성격상 싫으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는 눈 안 감고 눈 뜨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10,000원 때문에 싸우고 그만둔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한때 왜 그런 얘기를 들었지?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싸우기만 하면 직장 상사분들이 꼭 이런 얘기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왜 내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못했나? 내가 싸울 줄 알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 말이. 근데 이거를 해소했었어요. 한 3년 전에. 언제 해소했었냐면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설마 나만 싸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싸웠겠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대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직장 상사들이 싸우기만 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결론은 몰랐어요. 싸울 줄은. 맞죠? 그래서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그냥 모든 직장 상사들이 싸우면 하는 말이구나. 근데 싸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눈 감는 연습. 그래서 안 좋은 거 봐도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마스크 안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봐도 말하지 않기. 옛날이었으면 아마 들이다 갖다 받았을 건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요즘 많죠? 지나다니다 보면. 근데 나뿐만 아니라 딴 사람들도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그렇죠. 싸울까봐인데 더 세게 얘기하면은 안 좋은 상황이 생길까봐. 왜냐면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요즘 TV 보면은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줄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누가 싸워도 안 말려요. 안 말리는 게 아니고 솔직히 못 말려요.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싸우다가 내가 살짝 밀었어. 그러면 폭행죄예요. 맞죠? 폭행죄예요. 진짜로. 그 사람도 같이 밀었어. 그러면 쌍방폭행 되는 거고. 법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확률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라도 안 도와줄 거예요. 왜요? 도와줬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물에 빠져갖고 구해주면 뭐라 그래요? 내 지갑 어디 갔냐고. 그래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어느 식당이 아니었구나. 빵집이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시려고 해서 젊으신 분이 문 열어줬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 앞에서 넘어지셔갖고 돌아가셨어요. 유족들이 그 문 열어준 사람 소송 걸었잖아요. 네가 문 열어줘서 죽었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럴 사람이에요. 이걸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좋은 일은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문 열어줘갖고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넘어져서 죽었다라고 해서 소송 걸었었어요, 실제. 무서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누가 길 물어봐도 못 들은 척하고 가요. 예전에는 많이 알려줬거든요. 제가 길을 잘하게 생겼나봐요. 외국인도 툭 하면 나한테 와갖고 막 샬라샬라 얘기해요. 그러면 아는 영어 모르는 영어 총동원해갖고 알려주긴 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누가 물어봐도 한 10번 물어보면 한두 번은 알려주긴 하는데 잘 안 알려줘요. 왜냐면 또 길 알려줬는데 또 가다가 잘못 갔다고 또 욕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행을 못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왜냐면 실제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ATM 기계 있죠. ATM 기계 위에다가, 이거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 카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걸 들고 잡고 그 다음에 뭐 경찰서에 맡기려고 만약에 내가 이걸 잡았어. 그러면 일단 CCTV에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범죄가 될 수도 있대요. 절도죄로.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머리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한때 이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보이스피싱 난리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넘어가면 30분 동안 인출이 안 돼요. 그거 악용해갖고 꽃집에 가서 한때 돈꽃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돈꽃 200만 원어치 만들어 달라고 200만 원 입금하겠다고. 그 다음에 200만 원 한 입금 내역 보여준 다음에 30분도 안 돼서 은행 가갖고 취소해갖고 다시 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걸린 적도 있었어요. 머리 좋아요.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앞으로 선행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머리 좋아요. 근데 그걸 꼭 안 좋은 쪽에 써서 그렇지. 그래서 시험 문제 때 시산표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참고로 지금까지 한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쪽지 시험 보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모르셔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볼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뭐 있으세요? 결산.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이 얘기 했었죠.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회계가 돈을 많이 못 받는다고. 근데 회계에서 돈을 많이 받으시려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결산. 그래서 결산할 줄 알면 월급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격리 파트에서 월급이 좀 경력자인데 센 곳 있어요. 거기 한번 눌러보시면 조건이 여러 가지거든요. 뭐 4년제 대학에 어쩌고 저쩌고 경력 몇 년에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꼭 이게 들어가요. 결산 가능자라고. 그래서 결산은 인하라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근데 왜 결산을 할 줄 알면 월급이 올라가냐면 우리가 월급 올리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크게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할 줄 알면 월급은 올라가요. 그래서 결산을 할 줄 아는 사람보다 결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할 줄 아는 사람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제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있죠.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학원에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안에 앱 있잖아요. 앱 개발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 학원이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다른 학원에서 그 앱 개발 수업 과정을 개강을 하려고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초반엔 강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갖고 같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스카웃돼서 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1시간에 15만 원인가 20만 원 받기로 하고 갔대요. 1시간에 15만 원이면은요, 하루에 저희가 8시간 수업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1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평균 20일이래요. 그러면 2,400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왜 아니냐면 지금은 많아요. 앱 개발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라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돈 많이 벌어요? 연예인 많아요? 안 많아요. 숫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연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죠. 왜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유재석 씨 많이 벌죠. 왜요? 유재석 씨는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유재석 씨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 정도 끝되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려면 방법은 남들이 안 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더라도 많지 않은 거. 그런 거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1년 연봉이 한 3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았어요. 한 1, 2년 정도? 왜냐면 금방금방 다른 사람들이 벤치마킹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초반에 빨리 하면 반짝 돈을 바짝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그때 같이 일했었던 분인데 그 학원에서 수업 안 해도 300만 원씩 줘요. 근데 왜 그렇게 줬냐면은 그분이 대부분 첫 수업을 하거든요. 어떤 수업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 스타트를 끊어요. 능력자예요. 그 학원에서는. 왜냐면 어느 수업이든지 회계 빼놓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맨날 그분은 적으면 그 얘기 하세요. 부럽다고. 왜냐면 본인 못하는 거 하니까. 근데 나는 그분이 더 부럽죠. 왜냐면 일 안 해도 돈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줄 알면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대화를 좀 했었는데 공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원서 구해다 한대요. 왜냐면 한국엔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죠. 그 당시에. 그래, 앞으로 뭐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클라우드. 지금 우리 클라우드 쓰고 있잖아요. 조금씩. 네. 앞으로 본체 없어질 거예요. 본체 없어지고 서버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미 PC방 중에 몇 개 PC방은 있어요. 그래서 본체가 없어요. 본체가 없고 모니터 키면은 모니터 자체에서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본체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본체 없이 그냥 내 컴퓨터를 어디 가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치면은 끌어다 쓰는 그쪽이 발전할 것 같다고. 왜냐면 본체도 어쨌든 차지를 하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쪽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공부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원서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누구보다 빨리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결산할 수 있으면은 돈을 많이 버는데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공부 결산은 아니에요. 공부 결산은 아니고 회사 가셔서 직접 그 결산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잘 가르쳐 줄까요? 잘 안 가르쳐 줄까요? 잘 안 가르쳐 줘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걸 가르쳐 주면 내 입지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남자들 직장으로는 좀 별론데 왜냐면 남자들은 세무사 사무실 가도 저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영업직이 많거든요. 세무사 사무실도 영업직으로 뽑아요. 근데 그걸 뽑을 때 대부분 남자들을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한테는 세무사 사무실 가라라고 얘기를 잘 못하고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 사무실 안에서 입력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로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있다가 일반 회사로 이직하면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이 있을 때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와 세무사 사무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회사는 대부분 하나의 회사만 하잖아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 가면은 한 3, 40개 정도의 회사를 내가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러 군데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결산도 3, 40개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 다니다가 세무사 사무실 가는 것보다는 세무사 사무실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일반 회사로 이직하면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면 잘 안 뽑아줘요. 대부분 미혼이시고 좀 어리신 분들을 많이 뽑긴 합니다. 그래서 기혼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보다는 일반 회사 갈 확률이 높고 좀 어리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노크 해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세무사 사무실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잘 안 뽑아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보다 가면 갈수록 세무사 사무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추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찾기가 만만치도 않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요즘엔 대부분 회사가 경력직 써요, 신입 써요? 경력직 쓰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도 경력직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결산은 나중에 하루 정도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왜 하루 정도 투자하냐면 어려워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그 한 장짜리 분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82페이지로 오세요. 82페이지 조금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거기 82페이지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까지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쪽지 시험 볼 거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 얘기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현금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요건 두 장짜리 나눠 드린 거에 있어요.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그래서 보시면은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통화. 통화가 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한다고요? 돈. 그래서 통화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화하고 지폐인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건 그냥 암기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일단 요걸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화 그러면 동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폐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폐. 그래서 요거를 통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화 그러면 돈이에요. 뭐예요? 돈.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통화 대용증권은 돈 대신 쓸 수 있는 종이를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통화 대용증권 보시면은 첫 번째로 타인 발행 수표하고 자기합 수표 잘 봐두세요. 그 두 가지 잘 나와요.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하고 무슨 수표요? 자기합 수표. 결론은 이거 수표예요. 우리 수표 뭐처럼 쓰죠? 돈처럼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수표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뭐처럼 써요? 돈처럼 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계수표. 가계수표는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는데 요거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용어는 있는데 발행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과거에는요. IMF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IMF 전에는 이자율이 15%에서 2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5억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왜냐면 5억에 20%면은 1억 정도 되거든요. 5억에 15% 잡아도 7,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들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개인들한테 수표 발행해 라고 주는 게 가계수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IMF 터지고 나서 이자율이 엉망진창이 됐죠. 지금 5억 있으면은요 1%라고 보면, 그러니까 넉넉 잡고 2%라고 보면 5억에 2%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만큼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 터지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개인들이 수표를 막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표를 들고 은행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돈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개인 부도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IMF 터지면서 망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대요. 근데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어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수표 줬다간 난리 날 것 같아. 왜냐면 막 발행하고 돈은 없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용어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쓰는 걸 무슨 수표라 그래요? 여행자 수표. 이건 있어요. 여행 갈 때 그 수표로 발행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송금수표. 송금수표도 지금 안 써요. 과거에는 송금하려면 수표를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송금하려면 그냥 스마트폰 누르거나 ATM 기계로 가거나 인터넷으로도 돈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거는 뭐냐면 우편물로 돈 바꾸는 종이가 와요. 그러면 이거 들고 은행 가시면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돈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편한 증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요 국고송금 통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고 어디로 가세요? 은행으로 가요. 그러면 돈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대체저금 환급증서는 저희 시험엔 거의 안 나오고 거기 공사채 이자표. 이게 뭐냐면은요. 국가에서 돈 빌리는 건 국채라고 표현하고요. 공공단체에서 돈 빌리는 건 공채라 그래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돈 빌리는 건 뭐라 그래요? 사채. 네,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저거 아니에요. 러시앤캐슬, 뭐 미즈사랑 이런 것도 사채인데 그건 개인 사채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채는 회사채예요. 뭐라고요? 회사채. 근데 회사가 돈 빌리면은 뭐 드려야 되죠? 이자 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자표예요. 그래서 이자 가져가라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 들고 은행 가면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줘요. 그 다음에 배당금 통지서. 요거는 주식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회사에서 장사가 잘 되면 배당금이라는 걸 줘요. 뭐 준다고요? 배당금. 그래서 배당금 통지서는 우리 회사가 장사 잘 됐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배당금 통지서. 근데 솔직히 이거보다는 요게 더 잘 나와요. 네. 요구불 예금도 잘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입금하고 출금이 자유로운 거. 그래서 우리 통장 갖고 있죠? 네, 일반적인 통장이 보통 예금이에요. 그래서 입출금이 어때요? 편해요. 그냥 입금하고 싶으면 입금하고 출금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출금하면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요구 불예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현금성 자산이.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요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3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요? 3개월. 우리 3개월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적금을 드는데 3개월짜리를 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짧으니까 회계에서는 뭐처럼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금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그 나눠드린 것 중에 한 장짜리 있죠? 그거 가지고 분계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